텍사스를 비롯한 이제 미국 전역에서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나 주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일하는 홈리스. 그러니까는 일은 하고 있지만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자는 이런 홈리스가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홈리스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남동부 노숙자 연합이 최근 발표한 연례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남동부 지역에서 홈리스가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이들은 이제 이러한 확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최근 새롭게 홈리스로 전락한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혹은 이렇게 중산층 임금을 받고 있지만 도심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뭐 자신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텐트 뭐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4년 미국의 홈리스는 65만 3,104명으로 2015년보다 이제 23% 증가했는데, 이 기간 홈리스가 이제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보다 크게 올라버린 주거 비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렌트 세입자의 4분의 1 수준인 1210만 명이 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렌트비, 이런 월세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들이 언제든지 돈 버는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예비 군단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홈리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푸드 스탬프, 수혜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익 미만이 되어야 이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서 푸드 스탬프, 즉 이제 우유나 치즈, 계란, 빵 이런 기본적인 식료품을 살 수 있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 저소득 기준 소득보다 이제 살짝 높게 되면 저소득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수 없어서 이런 푸드 스탬프 같은 혜택을 이제 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은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식료품이나 아니면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받아서 괜찮은데, 이 정도의 이런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일반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돈 버는 홈리스로 전락하기 훨씬 쉬운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워낙 의료비나 교육비 등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런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월세를 못 내고 이제 이러다 보면 대부분 아파트 렌트비나 아니면 자가주택 모기지 미납으로 이제 퇴거 조치를 당하고, 이제 그러면 크레딧 카드 연체 대금 미납 등으로 이제 크레딧 점수가 크게 이렇게 낮아져서 경제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크레딧 사회, 즉 이제 신용 사회인 만큼 개인 신용 점수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집 렌트를 할 때도 꼭 개인의 직장 및 이렇게 크레딧 체크, 그리고 즉 이제 이런 신용 점수 체크를 이제 필수로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나중에 집을 렌트하기도, 그리고 집을 사기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이제 직장을 잡는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할 때 이제 완전 현찰로 사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용 점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하는데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물가가 최근 훨씬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도의 저소득층이 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홈리스가 늘어나는 등 고물가와 고금리가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이제 연체율도 최근 이제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가계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신용카드 부채는 이제 2분기 기준 1조 1,400달러로 1년 전보다, 그러니까
270억 달러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신용카드 부채는 팬데믹 이제 발발 직후에 살짝 이제 감소했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막 미국 정부에서 막 이렇게 막 수표를 이렇게 뿌렸잖아요.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때 살짝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2008년도 때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경기 하락이 있었을 때, 그때의 신용카드 대출액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이제 2% 이제 높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즉 이제 3개월 이상 밀린 신용카드 빚을 이제 계속 갚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재 매달 받는 월급으로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이제 10.5%로 가장 높았고, 이제 그 다음 30세에서 39세 사이에서도 이제 9.7%로 그 뒤를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금 페드레이트 기준으로 금리가 5%에서 5.5%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본 연준 금리가 5.5%라는 말은 다른 금리들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실제 지금 현재 미국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막 이제 23%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 금리마저 이렇게 20%가 훌쩍 넘으면서 이런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젊은 층을 이렇게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카드 대금 상환을 늦추거나 이제 아예 못하는 이런 사례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뉴욕 연은은 연체에 직면한 밀레니얼 세대 중 상당수는 2000년대 후반 대침체기 그레이트 리세션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했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이런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요때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때의 그런 장기적인 부정적 여파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도 말에 졸업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직장을 막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정말 안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2009년, 2010년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던 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졸업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찾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차이점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기하급수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죠. 얼마든지 미국이 조금 더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미국 정부의 여력이 정말 많이 없는 상태고,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뭔가가 딱 발생해서 돈을 이제 급격히 이제 또 이제 뿌리게 되면 달러화 크래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달러 가치가 완전히 평가절하될 것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만약에 리세션이었다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뭐 내년에 터질지 아니면 그게 2, 3년이 걸릴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침체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리세션이 아니고 이제 디프레션으로 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